(2025년 8월 2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685일째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장악을 목표로 한 작전이 첫 단계로 개시됐다고 합니다. 가자시티는 테러 조직의 정부 군사 테러 거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악해야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비군 병력 6만 명을 추가 수집했고요. 기존 병력 2만 명의 추가 복무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 지구에 3,500가구의 아파트가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짓는 것에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죠. 이 계획은 서안 지국을 남북으로 갈라놓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두 국가 해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소식에 따르면 가자지구 칸 유니스에 18명의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군대 진영을 습격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납치하려 시도했지만 오히려 하마스 대원 10명이 그 자리에서 사살당하고 8명은 터널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 이스라엘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자지구 그 재점령을 둘러싸고 베냐민 네타냐후를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힘을 실어주는 아주 시원한 한방을 시원하게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 건데요. 게시한 글의 내용에서는 더 이상의 거래는 이제 없고 남은 인질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마스를 파괴하는 것뿐이다. 빨리 행동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정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수백 명의 인질을 자신이 석방을 시켰고 6개월 만에 6건의 세계 분쟁을 이제 중단시킨 장군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길 거면은 하고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길 거면 하고 아니면 말아라. 화끈하네요. 자, 하마스와의 휴전 논의가 뭐 될 듯 말 듯 하면서 뭐 진전이 있는 것도 같다가 또 소식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번엔 또 중재 국가들이 이집트하고 카타르인 것 같아요. 중재 국가들이 이 휴전을 위해서 뭔가 중재안을 냈는데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가 휴전안을 다시 제안을 한 건데요. 해당 제안에는 60일간의 휴전을 조건으로 이스라엘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15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 60일간 군사작전을 중단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는 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길로 볼 수 있다라고 이집트 관리가 전했습니다. 네, 하마스는 그렇다 치고 이 중재국들의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 반응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즉시 석방하는 것과 하마스의 무장 해제, 그리고 가자지구의 비무장화와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의 안보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아닌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민간 행정기구 수립을 허용해야만 전쟁 종식에 동의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일부 리쿠드당 장관들은 정부의 부분 합의를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타냐후 총리 외에도 론 더머 전략부 장관, 스모트리치 재무부 장관, 그리고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등은 완전한 합의만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사실은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 또 합의가 되려면 쉽지 않은 이 관문들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든 어쨌든 지금도 IDF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에서 계속 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쪽에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제 가자시티 남서부 쪽에 있는 제이툰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작전에는 테러리스트 인프라 제거, 그리고 폭발물 처리, 지상과 지하의 목표물 타격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공군과 협력해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향후 가자시티 중심부로 점진적 진입을 계획 중인데요. 단순히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마스의 군사 인프라 제거와 통제,
그리고 민간인 피해 최소화가 동시에 고려된 계획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북쪽 가자시티의 주민들을 남쪽으로 이주시킨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주가 시작이 됐습니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예정된 지상 공세를 앞두고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시티 동부 지역을 떠나서 남부와 서부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하지만 아직 일부 주민들만 이동을 시작한 상태이고 전체 주민이 이동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의 팔레스타인 지역활동조정국인 코가트에 따르면 정부 지시에 따라 가자시티 주민들을 가자지구 남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텐트와 대피소 등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대규모 이동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그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난 이후에 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국내 반응도 사실은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래요. 네. 시위를 벌이려고 나왔겠죠? 맞습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약 1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텔아비브 인질광장에는 50만 명 이상이 모였고 전국적으로는 수백 곳에서 시위와 파업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시위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발표를 한 후에 이제 인질들의 생명 위험과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촉발된 시위였는데요. 약 2년 전에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조직 시위 중 하나로 이 해당 시위대는 주요 도로를 봉쇄를 하고 민간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스라엘 전역의 대도시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의 전쟁 확대 정책에 반대하면서 인질 석방과 전쟁 종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얼마 전에 하마스가 공개했던 그 인질 중에 한 명의 영상을 하마스가 얼마 전에 공개를 했어요. 그 영상을 이번 시위 현장에서도 또 틀었다고 그래요. 인질 어떤 사람 누구의 영상입니까? 이제 하마스가 아직까지도 억류 중인 인질 마탄 잔가우커의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이던 이스라엘 군이 확보해서 가족에게 전달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 일요일 밤 텔아비브 인질광장 시위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잔가우커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고 호소하면서 소리내어 외쳐달라. 그러면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잔가우커는 가자지구에 682일째 억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강경 극우 인사죠.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그리고 스모트리치 재정부 장관 이 두 양반이 이번에 그 열린 대규모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시위에 대해서 이 시위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100만 명씩이나 모인 이 시위를 실패했다라고 평가절하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이번 전국적으로 진행됐던 파업과 시위는 규모와 상징성 측면에서는 나름 큰 시도였지만 이스라엘 강경 극우 인사인 벤그비르 장관과 스모트리치 장관은 이를 실패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들은 이번 행동에 대해서 단순 시위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하마스를 돕는 정치적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인질 구출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로 통제가 다시 해제되면서 시위의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부 고위 인사들은 이 해당 시위를 국가 연대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또한 이와 같은 의견을 전했습니다. 유엔의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 보고관이라는 그런 그 직책이 있는데 이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라는 사람인가 봐요. 특별 보고관. 이 사람이 시칠리아 행사장에서 하마스에 대해서 그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 내용이 하마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 과관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마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가관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 알바네스가 연설에서 하마스를 전투원이 아닌 정치 세력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된 것인데요. 알바네스 연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하지만 하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하마스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하마스는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 세력이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마스는 학교, 공공시설, 병원을 건설을 했는데 사실상의 권위였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마스를 생각할 때는 살인자나 무장한 전투원 또는 잔인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안 된다. 하마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UN 워치는 해당 연설 영상을 SNS에 게시했고요. 댓글에는 알바네스의 발언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나치와 비교하는 등 풍자하는 내용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알바네스 영상 보니까 여자네요. 네. 여자인데 하여튼 이런 사람 때문에 유엔이 지금 계속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는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마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양반이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에 넘어와서 그 만행을 저질렀던 영상을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에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도 안 봤나 봐요. 안 그래도 이 댓글에 그 영상을 사람들이 막 올려. 그래요? 네, 댓글이. 자, 댓글도 댓글이지만은 이 양반의 이런 연설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영상을 누가 찍어서 또 올렸다 그래요. 누군데? 뭐라고 또 찍어서 올렸습니까? 주미 이스라엘 대사 예이엘 라이터인데요. 이번 프란체스카 알바네스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내세웠고요. 국제사회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예이엘 라이터 대사는 정치 정당이라고 이렇게 자칭한다고 해서 살인자로부터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마스의 선거 승리가 하마스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살인과 강간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 정치 플랫폼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혹시 이 프란치스카 알바네스라는 사람의 그 SNS 계정 같은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찾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찾을 수 있어요? 지금요? 아니, 나중에라도. 네. 그럼 찾아주세요. 찾아가지고 하마스가 저질렀던 영상을 그분의 그 SNS 계정에다가 보내주자고. 이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라는 이 여인 말고도 유엔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 영상들을 계속 보내줘야 돼요. 그 아주 끔찍한 장면들을. 그래서 그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잘라 그러면 그 하마스가 죽인 이 시체들 막 그 시꺼먼 수덩으로 된 막 이게 나타나가지고 잠을 못 자게 알바네세라는 사람은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돼. 영상으로. 팩트잖아요, 팩트. 이 팩트를 모르고 그걸 외면하고 이렇게 알고 보면 하마스도 좋은 사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유엔이 욕을 먹고 있는데, 자, 유엔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 5월 이후부터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간 구물자 트럭이 9,200대 정도 된대요. 그런데 유엔이 이 9,200대의 구물자 트럭을 축소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했다 그래요. 9,200대를 몇 대로 축소를 했고 왜 이렇게 축소를 하는 겁니까, 유엔이?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의 팔레스타인 지역활동조정국인 코가트에 따르면요. 5월 이후 가자 지구에 반입된 구호 트럭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9,200대인데 유엔이 집계한 수는 이제 3,553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 가자로 반입된 구호 물자보다 약 2.5배가량이나 낮은 수치인데요. 이에 코가트는 유엔이 구호 트럭 수를 축소 집계하고 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코가트는 유엔은 이제 모든 인도적 지원을 보여주는 전체 그림을 제공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공개 대시보드를 통해서 수치를 발표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유엔과 일부 협력단체가 지원하는 구호 트럭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다른 주체들이 제공한 지원은 제외된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유엔은 자신들의 대시보드에 나온 수치만 가지고 가자 지구에 들어가고 있는 지원이 적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다른 기관들을 포함하면 이미 상당량의 구호품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꼭 프란체스카 알바네스의 그 페이스북, 스레드, 인스타, 카톡 다 알려주세요. 공개를 해가지고 그 하마스 영상, 하마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영상을 자기네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자랑하려고 올린 영상과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마스 걔네들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영상들을 다운받아가지고 다 이 프란체스카 이 뭔네스? 알바네스. 이 사람은 알바를 많이 하나 보죠? 알바네스. 보내줘가지고 폭탄 터지듯이 다 이렇게 막 해서 막 돌아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성냥, 팔각 성냥 중에 유엔 성냥이라고 있었어요. 유엔 성냥. 아, 성냥 이름이 유엔 성냥이야. 예, 아주 유명했는데 모르죠, 그런 거? 네. 라이터밖에 모르죠? 네. 팔각 성냥, 유엔 성냥. 확 불질러 버려야지. 자,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 안에 기근과 뭐 가뭄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병 들어가고 있는 어린애들이 많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가자지구 안에 구물자 트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물품이 훨씬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맞습니다. 보급이 안 돼서 그렇지. 네. 이제 외신에서 보도하는 극심한 기근 상태와는 거리가 매우 멀죠. 지금 어느 정도로 공급이 많은 상황이냐면 가자지구 내 식료품 가격이 이제 급락할 정도로 공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가자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호물자 수송이 가자지구의 공급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서 밀가루나 쌀, 설탕 등 주요 식료품의 가격이 최근 몇 주간 급격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굶주린 아이가 물론 있겠지만 그건 하마스가 구호품의 약 88%를 약탈했기 때문이고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하마스가 약탈해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마스의 구호품 사재기와 독점 시도조차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호 물품의 88%를 중간에 삥을 치네요. 하여튼 것들. 그런데도 알고 보면 하마스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정치적 집단입니다. 이름이 뭐야? 알바네세? 네. 알바네세.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알바 아니다. 뭐 알바네세 좀 이러고 있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요즘은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경찰이 대규모 지금 단속 활동을 하고 있대요. 뭘 단속하는 거고 성과는 있답니까? 네, 성과가 있습니다. 최근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스타핑 앤 레드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경찰과 IDF, 신베트가 함께 대규모 단속 작전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38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체포됐습니다. 또한 도난 차량 10대, 무기 생산 시설 7곳이 적발됐고 여러 무기들과 파이프 폭탄, 수십 킬로그램의 마약류까지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대낮에 알 아마리 난민 캠프에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는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구조 NGO인 하잘라 위다웃 볼더스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6천 건이 넘는 테러 공격이 발생했는데 이번 단속이 진행되면서 무기 밀매와 불법 활동에 타격을 주고 테러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IDF가 지금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을 또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해군 미사일 함정이 예멘 수도 사나에서 후티 반군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 하지스 발전소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사나 지역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설인데요. 이스라엘군은 해당 발전소가 후티의 군사적 목적에 활용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발전소 인근에서 2차례 이상의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고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발전소 일부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일부 발전기 가동이 중단이 되는 등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해군이 사용된 두 번째 사례인데요. IDF에 따르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간인을 반복적으로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었고 후티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에너지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